안녕하십니까, 카돌입니다. 카돌이. 오늘 시간이 9시 좀 넘었는데요. 어제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아니라 이제 광택 끝내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요거 글라스 코팅 이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TX9 유리막 딱 이렇게 정석대로 얹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광택이 끝나가지고요. 광택 보십시오. 이게 딱 보시면 조도가 퍼지지 않고 한 곳에 한 점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광택을 안 했으면은 이 조도가 깨집니다. 보십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쫙 이런 식으로 됩니다. 깨지지 않고 유리에서 비치듯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출고가 되면 기스 잔뜩 냅니다. 그러니까 광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유리막을 얹어야 됩니다. 유리막을 얹는 건 뭐겠습니까? 방진도 되고 보호도 되고 그 다음에 방어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비딩 자체가 물점이 일단 곱게 딱 뭉쳐집니다. 그러면 달리는 즉시 물은 그냥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막 하는 겁니다. 근데 유리막 수명이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관리를 본인이 잘 하시면 유리막은 오래 가는 거고요. 만약에 관리를 못 하시면 유리막은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점에서 만약에 시공을 받으셨다면 꼭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막도 제품에 유리막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의 성질을 알고 유리막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유리막을 그 시공점이 했으면 거기서 조언하는 대로 세차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 세차 하기 편하기 위해서 유리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뿌리고 미트질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물 뿌렸을 때 그 성능, 그리고 찹 이렇게 광택을 내셨으면 바디에 기스가 웬만하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유리도 모래 아래 섞인 상태에서 비벼대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도 기스납니다. 말 그대로 유리막 했다 해서 기스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어쨌습니까?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유리 기스 웬만하면 안 납니다. 안경도 마찬가지로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경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한번 뭐 입김이라도 불어서 닦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유리의 성분에 맞는 그 미트를 걸레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유리를 거울을 닦습니다. 거울 내지는 안경. 그러니까 그렇듯이 유리막도 똑같습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작은 입자가 펼쳐져서 유리막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을 성분을 아신 다음에 세차를 들어가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이렇게 광택 열심히 잘 내드렸는데 나 기스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세차를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때 보시면 흰 차가 원래 기스 잡기 힘듭니다. 저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유리막을 얹는 겁니다. 아침부터 광택기를 조주됐는데 1차, 2차, 3차까지 주셨습니다. 이 차는. 왜냐면 그때 철분 뺄 때도 힘들었지만 이 차는 기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보시니까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죠. 이게 바로 광택의 효과입니다. 광택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첫 스텝을 약품을 묻혀서 하는 거는 한마디로 겉에 있는 큰 장기스 뿐만 아니라 겉에 묻어져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컷 하나 갖고 막 하시면은 절대로 기스 안 잡힙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듯이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광택을 하거든요. 그냥 첫 번째 광택은 그냥 먼지 벗겨낸다 생각하고 큰 기스들 없앤다 생각하고 RPM 좀 높여서 그냥 막 밉니다. 밀 때 한두 번씩 밀고 그냥 찍찍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먼지를 다 닦아냈잖아요. 바디에 이제 먼지 오염물질도 제거되고 이제 큰 기스들도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세심하게 밉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눈알 빠지도록 이렇게 광택기랑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차 바디를 열심히 봅니다. 본 다음에 이제 막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피니시 컷은 내가 두 번째 냈을 때 홀로그램이라든지 그 기계가 또 장기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역할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도 기스가 안 잡힌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바디는 처음에 도장에 들어갈 때 3번인가 4번인의 도장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라주고 두 번째 발라주고 세 번째 발라주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발라주는 것은 클리어 코트입니다. 클리어 코트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광택에서 뭐 영상 올라오면 뭐 오렌지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딱 그 정확한 현미경으로 딱 보면 오렌지 껍질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코트를 얹으면 그럼 그거를 저희가 그 예를 들어 뭐 프로모터쇼나 이런 데 가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오렌지 컷을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거의 수평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모토쇼에 나가서 고객님들한테 와 멋있다라는 그 광발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 컷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맞춘 상태에서 이제 한다. 근데 만약에 클리어층이 거의 사라졌다. 그럼 광택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도장면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 도장면을 보호해준 게 클리어 코트인데 클리어 코트를 날려먹었다. 그러면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는 순간 페인트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초보자들도 광택기를 잡았다 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그냥 막 미십시오. 미다 보면 뭐 자기차 뭐 기스도 더 내고 뭐 깎아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만약에 자기 혼자 못할 것 같다. 자기는 진짜 해주고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프로샵을 가셔서 그냥 의뢰하셔서 새 차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프로님들은 하도 많이 차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걸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광택을 내다가 만약에 클리어 코트층도 날려먹고 페인트가 날라갔다. 저는 바로 판금도색 집으로 가서 도색을 합니다. 왜? 내가 날렸으니까요. 그게 바로 저 같은 스타일 그래요. 뭐 어디 가서 뭐 제가 어떻게 해서 뭐 그걸 뭐 해결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판금도색 가서 잘하는 판금도색 가서 사장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날려먹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판에 뭐 20이다. 그럼 20만 원 주고 차라리 판금도색집 가서 열 처리까지 해서 차라리 나오는 게 저는 속편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에 대해 보완을 고객님한테 떠넘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책임져야죠. 네, 이 차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차의 상태는 지금 내가 지금 안 좋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테이프를 떼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수리를 해드릴 겁니다. 왜?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기는 몇 번 저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이프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요거는 부품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냥 가로드릴 겁니다. 왜? 이분은 저한테 많은 걸 하셨어요. 언더코팅도 하시고 이루막도 하시고 광택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해드려야죠. 서비스로다가 뭐 이런 거 돈 아낀다고 뭐 제가 뭐 크게 뭐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는 가니시도 제가 보호제를 발라드렸습니다. 서비스로다가 이렇게 아까는 되게 더러웠죠? 가니시를 제가 코팅제가 아닌 보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코팅제는 비싸니까요. 서비스로 해드려도 어느 한두 번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제 발라드렸고요. 이 보호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여기에 코팅제로 붓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이런 수준 되는 겁니다. 하이그로시고 검은색 보이십니까? 그 정도 막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아이고 번호판 보이면 안 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 번호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분은 라이트가 일단은 변색이 됐습니다. 요런 거를 어떻게 하냐? 라이트 보건기로 복원하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이분이 저한테 유림하겠다고 관리받으러 오실 때 아니면 오늘 차 내일 어차피 출고되니까 그때 말씀드려야죠. 왜냐면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사람 메롱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 하실지 말지는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라이트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저기가 안 됩니다. 저런 거는 라이트를 갈지 마십시오. 이거 라이트 잘 나오고 막 잘 나오는데 요거 잘못했다고 해서 라이트 통째로 가려면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라이트 복원을 해서 새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객 여러분들도 라이트 새 거 가지 마십시오. 라이트가 잘 나오고 라이트 괜찮다면 겉 플라스틱이 변색되거나 이러면 솔직히 어떻게 했던 방법 구색을 해도 안 됩니다. 라이트 복원을 하셔야지. 근데 라이트 복원이 훨씬 쌉니다. 왜? 라이트 가격이 20만원, 40만원쯤 하는데 요즘 라이트 비쌉니다. 근데 뭐 여기 20만원 정도면 라이트 복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0만원보다 20만원이 싸잖아요. 근데 대신에 뭐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쪽은 새 겁니다. 근데 저쪽은 제가 볼 때는 이쪽은 한번 가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근데 저쪽은 좀 이제 차 출고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딱 보면 범버랑 이 휀다 쪽은 색깔이 좀 약간 틀립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사고 나서 원래 흰색이 맞추기 힘든 차입니다. 흰색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영상 찍으면서 건조까지 같이 되니까 영상을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광택 마지막 이제 유리막 얹을 때는 짧은 영상 드리겠습니다. 광택 작업은 이렇게 했다는 거요. 저 누구라고요? 카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